변희재 대표가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에서 면피하기 위해 현행법을 없애려고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이재명이가 언제부터 그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고 기업인들의 애로를 해결한다고 그런 인간이 노란봉투법을 만들어? 노란봉투 만들어가지고 다 기업 떠나게 만드는 게 마치 친기업 인사처럼 배임죄를 완화한다 그래? 근데 배임죄라는 것은 경영에 대한 책임을 형사로 묻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경영에 대한 실패는 민사로 손배를 내야 되는 거지. 왜 형사처벌하냐, 배임죄를. 이론의 여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이 왜 경영의 문제를 실패나 실수를 형사처벌하면은 기업가가 위축되지 않냐, 이런 발상 가지고 있었다면요. 사고 가지고, 현장 사고 가지고 기업가를 살인죄로 처벌하겠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기업가가 노동자 죽이고 싶어가지고 사고를 내? 똑같은 거야. 지금 배임죄나 이 문제가 똑같은 겁니다. 기업가가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경영 실패하는 게 아니잖아. 다수의 경우는. 그래서 그거를 형사처벌하는 건 상당히 무리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민사로 가면 되는 거를. 근데 그 논리 그대로면은 기업가가 의도적으로 노동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런 기업가는 때려 죽이겠다며. 근데 왜 배임죄는 또 폐지시켜? 기업가를 위한 게 아니고 이재명이 자체가 대장동하고 백현동 해먹은 게 딱 배임죄거든요, 그게. 물론 거기서 지 패거리하고 돈을 나눠 먹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배임죄로시 넘어가지만 나눠 먹은 게 안 걸리더라도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지 범죄를 지으려고 지금 법을 폐지하는 겁니다. 이런 놈이야, 이재명은. 이런 놈이야. 지금 알았어, 이런 놈인지? 이재명이 배임죄 폐지하잖아요. 이재명 쫓아낸 다음에 배임죄 한시적으로 부활시켜서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까지는 다 처벌하고 없애야 됩니다. 이런 양아치 같은 놈이 다 있어요. 아니, 나는 이거 한국에서는 아예 안 할 줄 알았는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자율주행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기술 선진국에서 그냥 후진국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나도 이건 생각 못 했는데 어차피 자율주행이 대세다. 나는 LA에서 자율주행 택시 타봤잖아요. 엄청 잘 달려요. 왜냐하면 얘들은 인공위성에서 쏴주는 대로 하기 때문에 코너길 돌아갈 때요, 무지하게 빨리 돌아버려. 그러니까 나중에 자율주행 차들이 다니잖아. 인간이 모는 차랑 같이 다닐 수가 없어. 이 운전 기술에서 차이가 나서. 인간이 자동차 모는 게 이제 불법이 될 거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럼 어차피 자율주행의 시대가 오는데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는 지금 다 다니고 있어. 중국도 막 엄청나게 다닌다고 하잖아요. 아마 중국에서 못 봤지만.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택시 기사들 노조가 무서워서 이걸 안 했다가는 나중에 한꺼번에 택시 기사들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나가 떨어질 수가 있다. 지금부터 택시 기사들 알려가지고 택시를 팔게 하고 면허를 팔게 하고 국가가 보조금 돼가지고 한마디로 이직을 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야지만 충돌이 없지. 택시 기사 눈치 봐서 아무것도 안 했다가 갑자기 밀고 들어오면 그때는 그냥 한꺼번에 택시사들 그냥 이게 이재명이나 문재인 따위 놈들이 하는 짓이에요. 맨날 노조들을 기어다니면서 빨리 노조에게 변화를 알려주고 준비를 해주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끝까지 충돌하고 나중에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그리고 자율주행을 떠나서 지금 한국에서 왜 우버가 안 돼? 제가 LA에 있을 때 보면 전부 다 우버야, 우버. 왜 우리 우버 안 하냐고. 단지 택시기사 그 직업 그거 얼마나 된다고요? 택시기사 직업이 무슨 뭐 몇백만 명 돼? 그걸 풀어버리면 지금 안 그래도 알바들 지금 다 없는데 우버 가지고 알바를 할 수 있잖아요, 알바는. 물론 그 우버도 이제 없어지겠지. 자율주행이 100% 되면은. 그래도 10년 동안 알바할 수 있잖아, 우버 가지고. 그럼 택시기사들은 10년 뒤는 없어지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빨리 이직을 시켜주는 작업들을 해야죠. 그런 거를 하는 게 보수 정권이고 이재명이나 문재인 같은 놈들은 안 하죠. 노조한테 기어다니면서 표나 얻을 생각을 하지. 자, 사법농단 의혹이 지금 2심 들어가고 있는데 이 검찰이 지금 1심 재판부를 엄청 때렸나 봐요. 그래서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흙을 백으로도 바꿀 수 있다. 검찰이 어느 특정인을 기어코 응징하고자 했을 때 모든 것을 목적에 끼워 맞추는,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님 당신 하나가 다 한 게 아니잖아. 당신 감옥에 있을 때 나도 같이 있었잖아, 감옥에. 우리 동기 아닙니까? 그때 서울구치소에 60명 들어왔잖아, 60명.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사람들. 그 누가 그런 짓 했습니까? 이걸 포괄적으로 얘기해줘야지. 나만 억울하다 그러지 말고. 근데
지금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건 뭐냐. 사법농단이 뭐가 핵심이냐. 강제 노동자 문제. 그거 한국이 이미 다 보상해 줬는데 국가에서 일본 기업에다가 소송 건 거를 이 법원 어용 판사들이 파퓰리즘으로 선배를 인정해 버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한국 정부가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들 재산을 몰수해야 되고 그러면 한일 관계가 파탄 나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양승태에다가 우리가 일본하고 풀어볼 테니까 그때까지 선고 내리지 마라 기다려봐라 이걸 사법농단이라고 감옥에 집어넣은 놈이 문재인이 껴있죠. 문재인이도. 근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 대신에 한국 기업이 하는 걸 이거 그냥 법원 판결문 찢어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 법원 판결문은 일본 기업이 주라 그랬는데 한국 기업이 주도록 해. 근데 그 짓을 또 이재명이 하잖아요. 이재명이가 안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감옥 갔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 박근혜는 왜 감옥 갔어요? 그들도 똑같이 하면서. 이 문제까지도 거론을 하라고. 자, 트럼프 북중러 밀착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왜 우려하지 않을까요, 트럼프는? 지금 북중러가 밀착된 거는 트럼프를 죽이려고 모인 게 아니라 이재명이 손봐주려고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관계없는 거지. 자기 관계없는 거지. 더군다나 북중러 중에서 일단 러시아는 트럼프가 아무 때나 얘기할 수 있는 상대죠. 아무 때. 지금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지금.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김정은이도 아무 때나 얘기할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조금 껄끄러운 게 중국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북한 얘기도 않고 중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을 필요한다. 못 덤빈다 얘네들 우리한테. 중국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얘네 세 명이 뭉쳐가지고 우리한테 못 덤빈다. 원래요. 제일 못난 놈들이 압도적인 1등 있잖아요. 2, 3등, 4등이 뭉쳐가지고 1등하고 싸우면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차라리 다이다이 1대1로 붙어야지 1등하고 싸운다고 2, 3, 4등이 모이잖아요. 딱딱딱 갈라놔버려요. 갈라놔버려요. 그러니까 북중러가 밀착해서 트럼프를 손봐주려고 한다? 그럼 트럼프는 러시아 빼버리고 북한 빼버려요. 그래서 이건 안 돼. 근데 북중러가 뭉쳐서 이재명이 손봐주는 건 이건 아무 일도 아니죠. 이 배신자, 변절자 이재명. 이거 손봐주는 건 아무 일도 아니죠. 저는 북중러가 뭉쳐서 이재명 레짐 체인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왜 그러냐면요. 오늘 송영길 대표가 북핵을 동결로 가야 된다. 왜? 전면 폐기라 그러면 김정은이가 튀어나오지 않지 않냐. 나는 뭐 그걸 내가 원문을 못 봐서 그런데 아마 동결이라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동결로 들어가서 좀 몇 단계로 나눠서 폐기한다 이런 의미겠지. 그럼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그대로 계속 갖고 있고 계속 가는 거냐? 그거는 아마 한국 국민들 다수가 인정할 수 없죠. 그럼 북한은 핵무기 갖고 있고 우리는 핵무기 없이 간다? 만약에 동결로 인정해준다 북한 핵무기를 그러면 우리도 북한이 개발한 것까지는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트럼프가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트는 동결로 가되 한 5년이나 10년 걸쳐서 단계별로 없앤다. 어쨌든 이재명 정권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근데 그걸 이재명 정권이 한다. 아마 안 될 거예요. 국민 통합이 이거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잖아. 동결로 해놓고 지원을 한다는 거야. 경제로. 그러다가 또 돈 쳐먹고 또 문 닫아버리면 또 그 꼴 나지 않냐. 이게 얼마나 북한한테 당해왔습니까. 특히 김대중이 노무현이 이런 인간들. 그러니까 이거는 좌파 정권에선 풀릴 수가 없어.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동결로 시작하려면 이거는 보수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수 정권이 와서 내가 책임진다. 내가 만약에 북한이 어기면 내가 대통령 그만둘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속 가만히 있으면은 저놈들이 안 튀어나오지 않냐. 그러면 이란처럼 한번 폭격을 해볼까? 선택을 하는 거죠. 국민들하고 상의해서. 에라 모르겠다. 죽고 살고 그냥 폭격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하실래요? 아니면은 내 책임하에 동결로 가서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핵화 시키겠다. 이렇게 보수 정권이 해야지만 이게 일이 돌아갑니다. 이건 이재명 같은 인간 해서 되지도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북중러도 이재명 같은 놈은 이걸 못 풀어. 차라리 저놈을 목을 치고 차라리 보수 정권하고 트럼프가 신뢰하는 보수 정권을 하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북중러도. 그럼 김정은이가 잘 알지. 그렇게 평양 가가지고 그 모란 경기장 가서 그 김정은의 저기 10만 명 앞에서 우리는 하나 외쳐서 문재인이 지만 그냥 해먹었지. 북한이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북한이 된 게.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문재인하면 이를 갈고 이재명하면 이를 가는 게 입만 나불거릴까? 그러니까 입만 나불거리고 트럼프가 한 대 치면 무서워가지고 빌빌거리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재명 같이 그 등신 겁 많은 놈이니까 트럼프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건 보수 정권이 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정은 문제는 보수가 아니면 못 풀어요.